오늘의 주제는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한국 최고의 스마트폰 명강사님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SNS 소통연구소 명품 행복강사 정덕모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런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한 거는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1년부터 함양에 있는 행복마을이라는 곳에서 5박 6일 수련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5박 6일 수련을 한 20번은 했겠죠. 제가 수련자로서도 참가하고 지도자로서 강사로서 이렇게 참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짧게 잘라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인생 3박. 그렇죠. 인생 3박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3박자 중에 처음에 저지른 것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난 저지른 게 있다. 우와, 나는 제친 게 있다. 제친 거 있다. 제친 거 있다. 좋아요. 그리고 나는 누린 것도 있다. 우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행복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아까 지금 문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야죠. 그런 기회가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질러야죠. 자, 그런데 내가 또 뭔가를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또. 그래서 할까 말까 막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해봐야죠. 그럼요. 인생이 길지도 않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오늘 하고 싶은 거 남에게 피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 한 가지 마지막 거. 내가 홈쇼핑을 보다가 저거를 살까 말까 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사야 돼. 이럴 땐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왜 안 사야 될까요? 지금 망설인다는 건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저질러야 되지만 이럴 때는 안 사는 저지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거 가끔 꺼내서 쓰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표현이 활로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표현이 도대체 뭔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표현이라는 거는 생각과 느낌을 말과 글과 몸짓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거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활로라는 것,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뭘까요? 내가 생각과 느낌을 말과 글과 몸짓으로 표현을 해서 어려운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서 행복해지는 방법. 그래서 오늘은 표현이 활로다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표현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 말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표현을 왜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요? 표현할 때 하고 안 해야 할 때 하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할 때가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표현을 왜 할까? 가만히 생각하면 좋으니까, 표현을 하면 좋으니까 하는 거고, 또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그 표현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 표현, 그것은 생각과 아까 그 뭐라 그랬죠?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나한테서 나오니까 걔네들도 동물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을 밖으로 소통을 해서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들도 인격을 부여한다면 걔네들도 누군가 소통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하는데 좋은 점이 있어야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속성은 그렇다고 쳐. 근데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먼저 느낌을 표현하는 거에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표현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마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머리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마음과 가슴 마음이 있죠. 그래서 머리 마음을 표현하면 어떤 점이 좋고 가슴 마음을 표현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자, 가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선물을 받았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와 기분 좋다. 아까 나 텔레비전에 나왔잖아.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져요?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몸도 어때요? 몸도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시원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때와 내가 표현을 했을 때와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표현한 게 어때요? 좀 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내가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가 아주 좋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는 이런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느낌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한테 꽉꽉 뭉쳐 있어요. 뭐로 뭉치게 될까요? 스트레스로 뭉치는 거죠. 꽉꽉 뭉쳐 있는데 그걸 내가 표현을 하면 그것이 그냥 확 점점 흐트러지면서 부서지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진다. 그리고 이웃들과 어떻다? 이웃들과도 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서 꾹 참고 가지고 있지 말고 표현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느낌 말고 아까 두 가지가 있었잖아. 하나, 생각을 표현하면 어떨까? 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게 내 입 밖을 나오면 그 생각이 이 속에 있던 거하고 똑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점점 진화되고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딱 말을 뱉는 순간부터 벌써 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점점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그렇게 뜻을 말하면은 주변에 계신 이런 좋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친구들도 많고. 그럼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근데 네가 그거 아까 말한 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서 꽉 정체가 돼가지고 우리 물도 한 곳에 가만히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그래서 얘는 썩고 이 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내가 그런 생각해서 뭐 될 일이 있겠어 하면서 스르르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밖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나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도와주기 때문에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 그럼 표현하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표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모임이 있어. 그럼 내 이 모임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대화를 나눌까? 이런 것을 미리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선명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꼭 그런 일이 있었을 때만이 아니라 수시로,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네. 아, 나 이런 건 좀 안 좋아하는구나. 난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는 거죠. 정리가 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에게 이제 내가 지금 정리한 것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럼 전달하는 방법으로 간단, 명료, 적절하게. 서론, 본론, 결론.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귀를 막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 항상 내가 말을 할 때 나는 간단하게 말하는가? 명료하게 말하는가? 그리고 이 상황에, 이 분위기에 적절한 얘기인가를 좀 잘 생각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간단, 명료, 적절하게 하는데, 이제 간단, 명료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내가 모두에게 행복에 도움이 되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날 때, 맞아. 내가 이렇게 말 길게 하면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탁 하고서 얼른 자기를 억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적절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갔으면 노인에게 어울리는 적절한 말을, 그 다음에 어린이와 이야기하게 되면 어린이에게 적절한 말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을 해주는 거죠.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다른 것을 맞춰주면서 누구의 인품이 좋아진다? 네. 나의 인품이 좋아지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저 사람이 좋으면 우리가 그게 바로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침묵이 베스트인 경우가 있어요.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명다경 강사님께서 노래를 이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맨 나중에 우유빛깔 명다경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초를 확 쳤어요. 우유빛깔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초코우유인가?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거짓말 할 줄 몰라. 나는 정말 정직해. 난 얼마나 쿨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가 지금 기분이 나쁜지, 저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런 생각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뿌려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쿨한 사람이야. 그리고 난 금방 잊어버려. 나는 잊어버렸어요. 상대방은 어때요? 상처가 내 마음속에 그냥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표현할 때는 항상 적절하게 잘 표현해서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간추려 본다면 요거를 이제 제가 있는 행복마을에서는 촌철이라는 말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촌철이라는 말은 강하고 날카로운 쇠붙이라는 뜻이거든요. 무기다. 그래서 촌철산이 그러면 강하고 단단한 쇠붙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촌철은 강하고 단단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콕 박혀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다. 촌철 하나. 자, 첫 번째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표현이 활로다. 표현이 활로다. 네.
두 번째는 요건 여기 제가 얘기할 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1시간 강의를 할 때 제가 이걸 다 푸는데 짧으니까. 그 다음에 표현의 부재는 실체의 부재다. 표현의 주제는 실체의 부재다. 표현하지 않는 사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학년이 끝나고 다 올려보내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일까요?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열심히라도 했으면 또 조금 기억도 나는데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애들, 이런 사람은 기억이 안 나요. 두 종류는 기억이 나요. 열심히 잘한 아이, 또 늘 말썽 피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말썽이라도 피워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 에너지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부재는 실체의 부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침묵이 베스트인 경우도 있다. 해보실까요? 침묵이 베스트 경우도 있다. 베스트 표현인 경우도 있다. 요 세 가지를 아주 명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내가 말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명심하시면 굉장히 행복에 다가가실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지만 좋은 줄은 알아. 그런데 잘 안 돼. 그리고 오늘도 내가 선생님 얘기 듣고 가서 모임에 갔는데 하고 싶은 말도 못했지, 어떤 애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그 말에 대해서 대꾸도 못했지, 막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없어요. 제가 블로그 연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3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시는데 어떤 모임이나 뭐에 왔다 가다가 기분이 안 좋아, 아니면 좋기도 해, 요럴 때 요런 말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수첩이나 아까 스피치 노트나 그거 이제 가면서 조금씩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더라도 녹음기 같은 데다 녹음을 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우리가 잘 대화를 하면서 지내야 돼요. 집에 가서 혼자서 자기가 그날 하고 싶었던 얘기, 상대가 있는 것처럼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네가 아까 나한테 그렇게 말해서 나 참 기분이 나빴어. 다음부터는 나한테 말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정말 고맙겠어. 이렇게 혼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누가 내 말 잘 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해주면 역할극을 해보는 거죠. 당신이 이 역할 해봐.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집에서도 재미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자. 연습하지 않고 잘하는 것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한 거 제가 말을 하면 땡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거 좋은 말이야 그러면 큐 하시면 되겠죠. 좋지 않은 말이야 그러면 그거 아닌데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표현을 잘 못한다. 이거 연습 안 됐어. 다시 한번. 나는 표현을 잘 못한다. 땡. 좋아요. 나는 표현을 잘한다. 큐.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